안녕하세요. 이거 항상 시작할 때 정확하게 시작이 된 건지 안 된 건지가 좀 헷갈리네요. 오늘은 지난번에 방송을 해봤는데 옆에다 세워놓고 하니까 제가 뭔가 다른 거를 할 때 좀 영상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있는 모니터 위에다가 핸드폰을 어떻게 잘 얹어봤어요. 얹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잘 걸쳐봤어요. 잘 들리세요? 근데 소리는 이게 보고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로 쌍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어갖고 댓글이 달리기 전까지는 제가 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방송을 그냥 편안하게 하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당분간 도서를 소개하는 방송은 그냥 페이스북 라이브로 할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라이브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다시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조금 화질이 좋지 않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제 폰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페이스북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 화질을 어떻게 더 좋게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당분간 화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방송을 하면서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한동안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책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라서 책에 대해서 제가 좀 전문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읽어보지 않은 책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안 읽어봤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자랑은 아니잖아요.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적어도 제가 내용을 몰라도 읽어보는 게 기본일 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방송하기 전에 제가 한 번쯤은 읽어보고 아니면 읽어봤던 책 위주로 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또 조금 더 연구해서 다른 분들을 모셔서 방송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할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은 솔직히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책에 대해서 또 책에서 말하는 기술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초대한다던가 어떤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다던가 하려면 기획이나 시간을 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약간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당분간은 혼자 좀 부족하더라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점점 발전하고 있구나 얘가 이렇게 좀 봐주시고 제가 이게 꼭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요즘 하는 영화 중에 플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실존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예전에 계셨던 소프라노 성악가이신데요. 정말 노래를 못했대요. 엄청나게. 그런데도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했던 그것도 또 전석 매진으로 공연을 했던 그런 소프라노셨는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한테 노래를 못한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지금 잘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좀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시고 점점 더 잘하려고 노력할게요. 제가 사실 오늘 너무 어이없게 제가 이거 마이크 방송하려고 예전에 샀던 마이크예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오늘 이거를 회사에까지 들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페이스북 라이브는 폰으로 내는 거잖아요. 이거를 폰에다가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걸 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멋으로 옆에다 놔두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모니터 위에다가 폰을 설치했더니 이 마이크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참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정말 실수가 많은 김지영입니다. 어쨌든 아까 전에 페이스북에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굿 매스라고 프라그마틱에서 나온 책이고요. 저희가 2014년에 번역서를 출간할 때는 착한 수학이라고 제목을 정해서 번역을 했어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이 책 표지는 원서 표지하고 똑같이 썼어요. 거기가 똑같은 원서 표지에 저희가 되게 좋아하던 이걸 그러니까 필기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거 저희는 리본 글씨라고 불렀었거든요. 저희 디자이너분이 약간 표지를 중요시하는 저희 출판사 컨셉에 맞춰서 만들어주신 그런 글씨체예요. 약간 리본을 형상화한 것 같은 글씨체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뭐 수학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개발자 분들하고 수학은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그런 거 아닌가요? 수학 개발을 잘하려면 수학도 잘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개발자가 되려면 이과를 가야 되잖아요. 저희의 일반적인 인식은 이과를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물론 과학도 잘해야 되지만. 근데 혜미님 이게 좌우가 바뀌어 보이시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거를 좌우를 바꾸는 거는 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것도 다시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어쨌든 개발자가 되려면 이과를 선택하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는 맞는 거고 그러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다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수학을 잘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근데 사실은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영수이긴 한데 어쨌든 수학이라는 게 기본이긴 하니까요. 근데 이 책은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꼭 개발자들을 위한 수학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차 자체도 보시면 첫 번째 파트에서 그러니까 자연수, 정수,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물론 무리수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이상한 수라고 파트 제목이 돼 있는데 0이라던가 부자연스러운 자연수, 황금비, 상상의 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수를 쓰는 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로마 숫자, 이집트 분수, 연분수에 대해 나오고 네 번째 파트에서는 논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미스터 스팍은 논리적이지 않다. 증명, 진리, 트리, 논리로 프로그래밍하기, 시간 추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 뭐 집합도 나오고 기계적 수도 나오고 그렇게 쭉쭉쭉 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저의 페이스북 친구분들 중에? 없으신 건 아니죠? 저희 그래도 이거 나름 베스트셀러였는데 약간 제가 하는 말하고 이 페이스북 라이브하고 시간차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다음에 좀 민망하네요. 답이 아무것도 안 올라오니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혼자 되게 쇼하는 기분이. 원규웅님은 읽고 싶으세요? 이거 아직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아마 지금은 15% 이상 할인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적립도 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왠지 꼭 책 파는 방송 같은데. 아니, 제 패친 중에 이거를 읽어보신 분이 아무도 없단 말씀이세요? 몇 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네, 저 읽어봤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이럴 수가. 제가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겠군요. 지금 얘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댓글에도 나왔는데 수학을 잘하면 어쨌든 개발을 하는데 역시 도움이 되기는 한다는 얘기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수학 잘하셨어요? 아까 이 뭐 잘했다는 게 학교 다닐 때 무슨 뭐 수학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았다던가 무슨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논리 수학이랄까? 무슨 수학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시는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거를 잘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그런 수학은 조금 틀리잖아요. 그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하고는 그런 수학적으로 발달된 머리? 아니,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런 머리를 갖고 계셨나요? 학교 다니실 때?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그거 있잖아요. 이과, 문과 이렇게 하는 그거 뭐지? 그걸 뭐라 그러죠? 테스트 같은 거 했었잖아요.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과랑 어느 쪽으로 더 성향이 맞는지 하는 거. 그거 했을 때 저는 항상 이과적 성향이 강하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때까지는 여자는 약간 당연히 문과를 가야 된다는 인식이 되게 강해서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과를 선택했는데요. 저는 언제나 이과적 성향이 강하다로 나왔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는 그런 거 없으셨어요? 너무 나이들이 있으셔서 그런 검사 안 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잔머리가 잘 굴러가셔서 개발자가 되셨대요. 원기용님은. 잔머리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칙연산? 사칙연산이 모든 수학의 기본이죠. 사칙연산 잘하시면 나머지 수학은 그냥 다 잘하시는 거 아닌가? 원래 시험에서도요. 제일 마지막에 덜스 뺄셈 이런 거 틀려갖고 잘못하는 거지 어려운 데서 틀리는 건 별로 없어요. 아니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면 다들 수학은 잘 하셨던 걸로 지금 자라나는 개발자를 꿈꾸고 있는 꿈나무들도 이 방송을 나중에 볼 수도 있으니 개발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모두들 수학을 좋아하셨던 걸로 훈훈하게 일단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이 책은 저자가 마크 C. 추 캐롤이라는 분이에요. 컴퓨터 과학 박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고 주로 관심 분야는 협업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와 도구, 개발자의 일상생활 개선 방법 등이래요.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되게 저자 소개에서 되게 좋은 게 그 외에도 클라리넷, 나무 플루트 연주와 복잡한 구조의 종이 접기를 즐긴다라고 이렇게 책에다가 해놓으셨어요. 이런 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자 소개 이런 거에 본인이 지금 개발 외에 좋아하는 것들을 취미생활 이런 걸 써놓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역자는 정계도님인데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셨고 이 책을 번역하셨을 때는 디즈니 인터랙티브에서 툰타운 온라인, 캐리비안의 해적 온라인, 월드 오브 카 온라인, 클럽 펭귄과 같은 온라인 게임 개발에 참여하셨고 그때는 디즈니 컨슈머 프로덕츠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회사를 옮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도 LA 쪽에 계시고요. 어디로 옮기셨더라? 디즈니 아니고 그거랑 비슷한 디즈니가 월트 디즈니죠. 저 정계도님하고 페이스북도 친구인데 그런 디즈니와 얼마 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받은 그런 선물도 올리셨는데 하여튼 그쪽 계열의 회사로 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처럼 한 두 번째 방송밖에 픽사가 디즈니잖아요. 기용님. 디즈니에서 픽사를 인수했단 말이죠. 디즈니에서 픽사를 인수한 게 아닌가? 디즈니에서 픽사를 인수한 게 맞아요.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또 헷갈리네. 제가 다른 분들은 책을 처음 사실 때 어떤 부분들을 먼저 보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저자가 쓴 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말이라던가 뭐 예전 책들은 저자 서문이라고 많이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꼭 읽거든요. 왜냐하면 이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책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독자들이 읽기를 원하는지를 제일 쉽게 파악하고 저자의 의도를 제일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항상 들어가는 말을 꼭 읽어보고 책을 구입하는 편이고요. 준하님 DC 코믹스 아니고요. 그 만화 쪽 아니고 약간 영화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셨어요. 개도님한테 제가 나중에 여쭤보고 꼭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들어가는 말이 이 저자에 대해서 좀 더 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들어가는 말을 먼저 읽어보는데요. 개발자분들은 들어가는 말보다는 목차를 먼저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안에 내용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테니까. 그래서 앞에 저희가 이 들어가는 말, 역자의 글, 그리고 뭐 감사의 글이라던가 목차 이 정도까지를 저희는 앞 부속물이라고 출판사에서는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드는 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 대부분 책들이 외부에 있는 전문 교정자들이 교정을 보시는데 이런 앞 부속물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기획자가 한 번 더 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놓쳤을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들어가는 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억엔 수학에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RCA에서 일하는 물리학자로 반도체를 제작하는 일을 하셨다. 따라서 아버지의 일엔 수학이 많이 포함되었다. 때때로 아버지는 일거리를 가지고 집에 오시기도 했다. 아버지는 신복으로 여기는 계산자를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진 종이 가운데 앉아 계시곤 했다. 말썽꾸러기였던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멋있다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 질문을 하곤 했다. 내가 질문할 때마다 아버지는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내게 설명해 주셨다. 아버지는 훌륭한 선생님이셨고 수학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다. 3학년 때 종형곡선, 정규분포, 선형회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 학교에서 배우기 훨씬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대학 이전의 수학 수업에서는 사실 배운 게 하나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3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은 아니겠죠, 설마? 종형곡선, 정규분포, 선형회귀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을까요?
근데 좀 어려웠을 텐데 그러면. 아버지는 수학에 대한 설명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기 전까지는 그것을 스스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하셨다. 그래서 배웠던 내용을 아버지께 다시 설명하도록 시키시곤 했다. 아버지와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몇십 년 동안 지속된 수학에 대한 내 사랑의 기초가 되었다. 2006년부터 나는 과학 블로그를 읽기 시작했다. 이 블로그들은 무척 매혹적이고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로 다른 사람들이 쓴 것을 읽고 가끔 댓글을 달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렉이라는 필명의 어떤 종양외과 전문의의 정중한 오만이라는 블로그를 보게 되었다. 그는 엉터리 저자에 의해 쓰인 공공 데이터베이스 자료에서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도출한 논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렉은 기초적인 의학과 생물학에 대해 저자들의 주장들이 왜 말도 안 되는지 설명하면서 그들의 논점을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내가 문제가 된 그 논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점은 논문 저자들의 생물학적 지식의 문제로 비판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의 잘못된 주장은 그래프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때 수많은 생물학자, 의사, 신경의학자, 생리학자, 물리학자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해 블로깅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수학에 대해서는 블로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블로거 사이트에서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다. 나는 문제가 된 논문 속의 엉성한 수학에 대해 비평글을 써서 오렉에게 링크를 보냈다. 그때만 하더라도 수십 명 정도만 내 글을 읽을 것이고 몇 주 정도 하다가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블로그에 첫 번째 글을 올리고 나서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허락하실 분이 아니었다. 어쩌다 한번 그럴 수는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을 취미로 삼는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사랑했던 수학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수학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재미있으며 매혹적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도우려 했다. 그 결과 내 블로그인 좋은 수학, 나쁜 수학, 그 결과가 내 블로그인 좋은 수학, 나쁜 수학이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거의 7년이 다 되었고 내가 올린 글의 수가 이제 수천 개를 넘어간다. 이분이 이 책을 쓰신 게 2013년도거든요. 7년이 다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10년쯤 되셨겠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서도 들어가는 말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아버지께서 배웠던 내용을 누군가한테 설명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이분도 맨날 자신보다 더 뭐랄까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댓글을 달기만 했다가 그리고 다른 글들을 보면서 결국 본인의 블로그를 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나보다 알고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우 설마 뭐 이것도 모르겠어? 라던가 아니면 내가 아는 게 뭐 별거라고 이런 거 남한테 얘기하거나 글 써봤자 남들이 우습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는 게 생긴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신다는 생각에서 또 아니면 그냥 혼자 공부한다는 생각에서 블로그 같은데 글을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발표를 하신다던가 그런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또 사설을 얘기하자면 제가 운영하는 브런치의 매거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킨다 라는 매거진 아시죠?
브런치에 작가로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매거진에 등록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글을 쓰실 수 있어요. 기술글만 쓰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글을 쓰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뭐 회사 홍보글 이런 거 쓰셔도 돼요. 뭐 어때요? 저희 그런 거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쓴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남들은 다 알고 있더라도 나는 오늘 새롭게 알았으면 그거 너무 신나잖아요. 여러분은 수학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도 저는 수학에 대해서 오늘 처음 배우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걸 그냥 정리하듯이 쓰는 거죠. 뭐. 어쨌든 계속 읽으면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할 말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줄 알았다. 몇 년이 지나자 내가 쓰는 모든 글을 읽는 수천 명의 팬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 책은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내 방편이다. 수학은 재미있고 아름답고 매혹적이다. 나는 이 재미와 아름다움, 매혹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아버지가 수학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내신 시간들의 결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아직도 그분의 계산자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소장품 중 하나이다. 감동적인 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이 책이 가장 아끼는 소장품 중 하나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 여러분이 수학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은 여러분을 위한 책이다. 관심 있으시죠? 나는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쓰기 위해 노력했다. 수학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만 배웠어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네요. 어떻게 이 책을 읽을 것인가? 이 책은 앞표지에서 뒷표지까지 읽어야 하는 책은 아니다. 각 장은 대부분 독립적이다. 관심이 있는 주제를 찾아서 순서에 상관없이 읽을 수 있다. 이 책의 6개 파트 가운데 각 장은 종종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같은 파트 안에 이전 장을 인용할 것이다. 참조된 부분을 읽는다면 해당 내용을 더 수월하게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냥 읽어도 무방하다. 무엇이 필요한가? 책 대부분이 호기심 외엔 필요한 것이 없다. 몇몇 부분에서 한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싶다면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에 링크와 설명이 있다. 이 책은 이미 출간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의 글이 있는데 감사의 글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에 도움을 준 분들을 소개하는 일은 늘 쉽지 않은 일이다. 분명히 몇 명을 빼먹게 될 것이다. 감사의 글에 언급되어야 마땅하지만 혹시 당신을 빼먹었다면 미리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내 블로그를 시작할 동기를 제공하고 처음 시작할 때 독자들의 관심을 얻도록 도와주었던 올해. 내 실수들을 찾아내고 내가 더 나은 작가가 되도록 도와준 내 블로그의 많은 독자들. 사이언토피아의 동료 블로거들. 이 책의 초안에 대한 기술적 감수를 해준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나를 지지해주고 조언해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포스퀘어의 동료들. 이분 포스퀘어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런 얘기는 저자 소개에는 없었는데. 프라그마틱 출판사의 스태프들. 특히 이 책의 수학 수식들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수고해주신 데이비드 토머스와 데이비드 켈리. 그리고 정신 나간 작가를 참아준 내 가족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저자가 쓴 들어가는 글입니다. 들어가는 말이라고 저희는 번역을 해놨네요. 그리고 목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훨씬 더 이 책이 재미있을 것 같죠. 물어보고 몇 초를 기다려야지 답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답을 안 하시는 건가? 이게 폰에서는 댓글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올라가갖고 그 전 글을 보기가 힘들군요. 페이스북 라이브는 저도 2번째 방송이라서 약간 이런 시차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난번엔 제가 개발자의 코드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사실은 방송을 하고 난 후 그 책이 판매량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뭐 꼭 강매를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건 아니지만 판매량이 그다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뭔가 되게 좋은 책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할까라는 거에서 그냥 들어가는 글만 읽어드린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판매량이 안 늘어났다고 하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하트를 보내주시는데요. 안타까움에 대한 하트인가요? 민망합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로 했던 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을 드디어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방송이 끝나면 다시 정리는 못하고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유튜브에도 올릴 생각이에요. 근데 유튜브에 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수학에 관심을 갖고 또 이 책에도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제가 방송을 하는 동안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는 몇 번째 단어를 말씀해 주시는 분께 지앤선에서 9월에 출간되는 첫 번째 신간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라는 이런 이벤트도 생각해봤고, 아니면은 그러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 너무 유리하니까, 그럼 아니면 2번째 방법으로는 책 내에서 저희가 본다고 계속 여러 번 봤지만 그래도 사람이 보다 보니까 역시나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탈자 같은 게 눈에 띄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안에서 오탈자를 5개 정도 먼저 찾아주시는 5분께 9월달에 지앤선에서 출간되는 첫 번째 도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라는 이벤트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9월달에 저희 발간되는 첫 번째 도서가 뭔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아직. 아마도 다음 주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되기는 할 텐데, 기술서적이겠죠? 기술서적인데, 저희는 도서를 각자 기획자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예약 판매 걸리기 전에 저가 알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어떤 도서가 제일 먼저 나올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2가지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아니면 뭐 여기에 있는 수학 문제 같은 거를 하나 내고 그걸 맞춰보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거는 아무래도 영재님한테 부탁드려서 해야 되겠죠? 수학 문제를 제가 낼 정도로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상렬님 피곤해 보인다고. 제가 얼마 전까지 볼거리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애들만 앓는 줄 알았던 그 볼거리에 걸렸어갖고 얼굴이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부었다가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빠진 편인데, 지금 아직 얼굴에 열이 다 안 없어졌어요. 이 열꽃이 이렇게 부으면서 열꽃이 피었다가 가라앉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턱 있는 데는 아직 붓기가 다 안 빠졌어요. 그래서 좀 얼굴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뭘 해도 예쁘겠지만 지금 현재 얼굴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좀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이런 거 영재님, 제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나? 영재님, 이런 거 영재님네랑 같이 이벤트 해도 되겠어요. 수학 문제 같은 거 몇 개 이상 풀면 저희 책 드리고 막 이런 거. 어딜 나가세요? 저 아직 안 끝났는데 방송. 나가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다들 왜 아까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하셨냐고 물어보신 거에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학교 다닐 때 수학 잘 못하셨나? 저 수학 되게 잘했는데. 저는 진짜 외우는 과목보다 수학 엄청 잘했거든요. 물론 제가 너무 한국 교육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어서 수학도 외워서 했어요. 저는 논리적으로 하지 못하고 수학도 외워서 하는 바람에 시험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인간이지만, 그렇게 따졌을 때 전 수학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공유했던 동영상 중에 여자분들이 IT 쪽에서 종사하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다. 거기에 대해서 편견이 되게 심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도 여자는 수학을 잘 못하고 과학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다기보다 그런 얘기들이 종종 흔히 들리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아니면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여학생들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본인은 수학을 못하고 아니면 과학 쪽에 잘 못하니까 공대를 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교가 외국어 학교이다 보니까 그 외국어 학교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이공계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무슨 법이랄까 이런 게 바뀌어서. 그런데 그쪽을 선택한 대부분의 후배들 중에 수학이나 이런 쪽을 못해서 온 학생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그쪽 과를 가고 싶어도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꼭 지금 한국에서 하는 그런 학교 수학? 뭐라 그러지? 시험에 적합한 수학? 그걸 잘해야지만 공대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대를 간다고 해도 개발자가 된다던가 엔지니어가 된다던가 하는 거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다른 직업보다는 높을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알려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을 못하니까 공대에 갈 수가 없어? 아니면 수학을 못하니까 이공계를 선택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인식들이 바뀔 수 있게 좀 지금 개발자분들, 지금
이런 아이 쪽에 계신 분들이 과연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했냐 라고 하면 대부분 분들이 다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공부를 꼭 못했다는 뜻은 아니고 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꼭 수학을 잘해야지만 공대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꼭 수학을 잘해야지만 개발자가 되는 건 아니다. 영재님 영재님 거기 학교 떨어지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성철님은 공부를 못하셨군요. 그 공부는 수학만 못하신 게 아니고 전반적인 공부를 잘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나중에 훌륭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한 어른이신데 이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꼭 공부를 잘하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성적표를 본 것도 아니고. 혜민님 맞아요. 입시 수학. 저도 입시 수학만 잘했어요. 준하님 말씀대로 진짜 수학을 못하면 내신 때문에 문과를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사실 문과라는 게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문과를 가면, 그러니까 문과를 선택한 친구들 중에 대학에 가서 그쪽에서 뭘 공부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이과를 선택한 친구들은 조금 하고 싶은 것들이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명확한 것 같은데, 문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수학이나 과학 쪽이 자신이 없어서 선택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닐 텐데도 그렇게 되는 전반적인 분위기랄까? 어쩌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5, 6년 전만 해도 이공계 망했다고 난리였죠. 저희 모회사가 대학 교재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느껴지는데 5, 6년 전만 해도 정말 이공계가 망했다고 난리였죠. 그리고 학생 수도 엄청나게 줄었고 그때 지금 문과 계열 학과들이 통폐합되는 것처럼 이공계들이 그렇게 될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준비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취직하는 것까지 이게 맞는 건 아닌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취업에서 좀 더 유리한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공계 쪽의 인기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공계 쪽은 아직도 신입 직원을 뽑는 그런 곳이 많고 또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 문과 계열은 사실 경제 경영학과 이런 경영학부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취업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예전처럼 무슨 어문학 계열 이런 데도 취업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지금은 이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요즘은 남학생들이 이과를 선택할 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와는 상관없이 문과를 선택하면 여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전체 전국 등수 같은 데서요. 여학생들이 요즘은 남학생들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서 남학생들 중에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아는 게 전체는 아니에요. 저도 그냥 주변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 이제 주변에 학생들, 학부모들 얘기로 파악하기는.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를 입시 공부든 아니면 뭐든 간에 여러 가지로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고등학교들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고등학교는 대학을 얼마나 많은 학생을 보내느냐로 평가를 많이 받으니까요. 이렇게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박성철님. 그래서 저는 준하님 말대로 뭐 이제 또 입시나 이런 것들이 2018년도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이런 이과 문과는 통합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문과를 할지 이과를 할지 정한다는 거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걸 정해서 대학에서 학과를 그냥 정해버린다는 건, 그러니까 좀 1학년 때는 그냥 여러 가지를 다 들을 수 있게, 여러 가지를 다 접할 수 있게 대학교 1학년 때는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뭐 2학년 때부터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진짜 더 깊이 있게 하는 건 사실 공부라는 거는 대학원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은 1학년만 지나면 2학년 때부터 이과냐 문과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과 중에서 문과를 선택하면 뭐 세계사를 꼭 해야 된다던가 이럴 때, 나는 물리는 너무 좋은데 세계사는 싫어. 그런데 문과를 선택하면 세계사를 해야 되고 이과를 선택하면 물리를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과목들도 또 내가 선택할 수가 없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말이 안 되게 획일적이니까 이과랑 문과를 나누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더더욱이 그렇게 되면 국영수는 어쩌면 정말 기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본? 기초가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과학도 약간, 그러니까 기본 과학 정도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국어는 당연히 우리 나라에서는 당연히 국어는 해야 되고, 영어야 뭐 이제 글로벌 세상이니까 영어, 수학, 뭐 기초 과학 정도는 고등학교 때 그런 4가지 정도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당연히 뭐 역사라던가 아니면 나머지 부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될 정도까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무슨 고등학생인데 화학, 생물, 물리 이런 것들을 너무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는 거니까. 지금 고등학교 이과로 간다고 해서 사실 그거를 그렇게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물리 정말 좋아했는데, 저도 물리는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과목은 아니었어요. 물리는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화학은 너무 어려웠고. 다들 학교 다닐 때 과학 쪽 과목 좋아하셨어요? 과학 쪽 과목이라 그러면,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학교 다니실 때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였나요? 아니면은 무조건 다 하시는 거였나요? 워낙 우리나라가 입시? 교육 제도가 많이 바뀌어갖고 제가 좀 헷갈리는데,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그냥 다 조금씩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뭘 말하면 나이가 들통나요. 상렬님은 다 조금씩 배우는 어르신 세대시죠. 두 개를 선택하셨어요? 1, 2 이렇게 돼 있으니, 그렇게 돼 있었는데 1, 2 중에 선택하는. 지구과학. 지금은 지구과학은 없어요.
화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이 문과인가? 그걸 모르겠네. 원기용님은 학교 졸업하신 지 되게 오래되셨나 봐요. 못 알아들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옆길로 막 샜네. 맞아요. 지구과학이 없어서 지구도 이따위고, 역사가 없어서 역사 인식도 이따위고, 뭐 그렇긴 하죠. 여기 역자서문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계도님께서. 인류가 수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수는 인간의 삶 속에서 근본적인 위치를 차지해왔고,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학은 우리들의 학창시절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지긋지긋한 대상이기도 하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학 문제집을 푼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까지 그런 사람은 딱 한 명 만나봤다. 우리 대부분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수학과도 이별하리라 기대하게 된다. 정말 학교 졸업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더 이상 수학을 안 해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학을 안 한다기보다는 수학 시험을 안 봐도 된다는 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일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수학 시험 볼 때 항상 그 주관식 문제를 풀 때요. 그 시간 내에 다 못 풀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런데 정말 그런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보며 지금 시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TV를 켜서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뉴스를 본다. 오늘 만나기로 한 친구와 통화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본다. 이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대부분의 활동이 수와 연관되어 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의 가상세계를 이루고 있는 글자들처럼 우리는 수로 이루어진 세상을 살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도 한자 한자 키보드 자판을 누를 때 자판마다 부여된 고유한 숫자가 전달되고 한 글자 한 글자를 가리키는 코드로 변환되어 화면에 그려지고 메모리에 저장된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거죠? 컴퓨터에서 한자 키보드 자판을 누를 때 자판마다 부여된 고유한 숫자가 전달되는 것. 특별히 금융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일터 대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에 수가 관련된다. 컴퓨터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수학을 떼어버릴 수가 없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지겨운 수학을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학은 더욱 깊고 밀접하게 삶 속에 들어와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던가? 이제 수학을 직면하자. 학창시절 성적표의 어두운 기억을 떨쳐버리세요. 수학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보자. 수학이라는 친구의 좋은 면을 바라보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이 다 이 수학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람이 달에도 가고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내고 인터넷 쇼핑으로 책을 주문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수학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고 다른 사람에게 수학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저자와 함께 이런저런 수학에 관련된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덧 수학이 그렇게 싫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의 제목을 Good Maths라고 지은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이 여러분의 손에 들리기까지 많은 분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자리를 빌려 밝혀둔다. 수고하신 지앤선 관계자분과 베타 리딩에 참여해주신 김태한, 윤종민, 조우진님께 감사드린다. 감사드려요. 늘 내게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아내와 딸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나 역시 수학의 좋은 면을 많이 보게 되었다. 이 흥미있는 여정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라고 정계도님께서 써주셨습니다. 혜미님은 벌써 퇴근하신대요. 역시 구글은 좋은 회사군요. 퇴근 잘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이 문제라기보다는 고등학교 수학을 입시에 맞춰서 가르쳐서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수학을 지금 문제집 같은 걸로 해보니까 재미있던데요. 그때 당시에는 막 그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지금 보니까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마냥 어렵기만 했던 게. 그냥 조금 더 교과서는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는 고등학교 때부터요. 교과서로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교과서 외에 부교재, 문제집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학은 암기 과목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수학에서 수식 그런 거 외워서 푼 게 더 많아요. 논리를 이해하는 머리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이공계 쪽으로 전공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런 쪽에 직업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수학이 어쨌든 뭘 하던 간에 되게 중요하니까 수학을 조금 친숙하게 만든다 그래야 되나? 재미있게 느낄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본인만의 방법으로 본인만의 그런 뭔가 뭐랄까 본인만의 그런 것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예전에 뭐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드나 이런 걸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뭐 자기만의 그런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수학도 조금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착한 수학. 이게 지금 거꾸로 보이는데 아까 준하님이 거울에 비친 영상을 촬영하면 좀 낫지 않을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착한 수학. 이 책이 여러분한테 재미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이 저자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블로깅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렇게 해서 책까지 쓰시게 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한테도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이지만 조금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라는 것도 그러니까 저도 그냥 거의 입시 위주의 수학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착한 수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어머, 벌써 방송을 한 1시간이 돼서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이 돼버렸네요. 어쨌든 또 산으로 가는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요. 2014년에 지앤선에서 출간된 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서 정가제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책이라 아마 인터넷 서점 같은 곳에서 약간 할인 판매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인터넷 서점 아무 곳에서나 구입을 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이런 곳들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데들은 신간도서 위주로 또 잘 팔리는 책 위주로 재고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찾으면 그때서야 주문을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교보도 뭐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보나 영풍문고 이런 것들이 이 컴퓨터 관련된 서적에 대한 그 매장에서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예전처럼 이렇게 매대라고 해서 책을 올려놔서 전시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없어져서 그 오프라인 서점 자체에다가 책을 가져다 놓는 비율이 되게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간도서를 내도 간혹 서점에 갔는데 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책을 찾으면 그제서야 주문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본인들도 아무래도 공간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구입하시러 가셨는데 책이 없으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그쪽에다가 주문 요청해 주시면 아마 하루 이틀 내로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처리가 잘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오늘 방송한 거는 하루 이틀 내로 유튜브에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영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영재님하고도 잘 얘기를 해서 그쪽하고도 같이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책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책 광고 겸 강매 겸 소개 겸 여러 가지를 위한 방송을 마쳤고요.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권씩은 소개를 하려고 하고 신간보다는 예전에 저희가 출간한 책 위주로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저도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또 다시 읽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제가 이 방송 제목을 김지영의 잇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모라고 이상한 모임에 있는 이모님께서 멋지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 대표님 오타는 저희한테 좀 보내주세요. 오타를 발견하시면 저도 이걸 읽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탈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깃허브나 이런 데다가 책마다 오탈자를 정리를 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오탈자가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정자가 누구였느냐 아니면 또 저희가 얼마나 좀 꼼꼼하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태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죄송하고요. 당연히 출판사에서 오탈자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수가 있는 부분들은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할 텐데 혹시 여러분이 책을 보다가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그냥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씩 알려주셔도 돼요. 그럼 제가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뭐 구글 덕스라던가 아니면 깃허브 같은 거에다가 앞으로 책마다 오탈자를 정리해서 독자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는 건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서 제 얼굴을 공유하고 싶으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서점에서 연락이 온다면 모르겠지만 인터넷 서점에서 그렇게 모험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제 얼굴을 막 공유하면서 혹시 판매량이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읽어본 책 중에 한 권 또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제가 약간 소심해서 좀 떨리는 마음에 방송하기 15분 전에나 공지를 해드렸고 아직까지는 친구 공개로만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래도 방송 한 30분 전에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반 지났잖아요. 더위가 기상청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난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 기상청의 예보를 믿을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금요일 날 끝난다고 했으니 더위가 이번 금요일에 끝나기를 바라보고 일주일 반 지났으니 남은 반도 아자아자 힘내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끝내는 거였지?